누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거나 누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아서만 얻은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. 책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. 만약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졌다면 과연 이 사람은 행운 덕분에 감을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? 아니죠. 그 사람은 최소한 감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은 다 안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누워 있었죠. 그것도 노력이죠.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. 이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행운을 잡고 싶다면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.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면 최소한 복권을 사야 됩니다. 아까 저는 이 사람들과 이런 주제로도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주제냐면 이런 거죠. 행운이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? 다른 말로 하면은 행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?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성공을 했다면은 그게 행운 덕분일까? 내 실력 덕분일까? 내가 실패를 했다면은 그게 내 실력 덕분일까? 나의 불운 덕분일까?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것일까?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장에서 토론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.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죠.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. 자기가 젊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. 어떤 투자냐 하고 보니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어떤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그 개간을 하고 나서는 그 황무지를 분양을 하려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거죠. 그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.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인 것 같으니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아들은 투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 아들이 지금 이 광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.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젊을 때 자신은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려면은 버는 돈의 30%를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황무지가 개간될 때까지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. 자신의 아내와 자신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돈을 30%나 투자를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. 자신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말이죠.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어떠냐고 아직도 투자를 못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.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사업은 성공을 했죠. 또 다른 사람이 자신도 실패한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자신은 가축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인데 한 번은 사막을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는데 제대로 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성으로 도시로 돌아오던 길이었죠. 밤이 돼서 성문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. 성문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 앞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상황이었죠. 한 사람이 양떼를 몰고 온 겁니다. 양떼를 몰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양들을 좀 싸게 팔고 싶다. 왜인고 하니 자신의 아내가 아파서 빨리 가봐야 돼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양을 성 안에 들고 들어가서 팔 때까지 시간이 없다는 거죠. 없으니까 제가 당신한테 지금 양을 싸게 팔 테니까 양을 사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. 좋은 거래죠. 그래서 흔쾌히 사기로 합니다.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냐 이제 세려보려고 하니까 밤인데다가 양들이 자꾸 움직여서 이 양들이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양을 정확하게 세서 거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양 주인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제시한 가격의 3분의 2만 먼저 받고 내일 아침에 선생님이 양의 수를 정확하게 센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 노예한테 돈을 주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사기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밤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.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. 해가 뜨자마자 성문이 열리고 성문 안에서 상인들이 나와서 이 양을 다 사갑니다.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에. 결국 이 양치기는 자신이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의 3배를 받고 이 양을 다 팔고 아내에게 돌아갔죠. 아침에. 이 가축 상인은 3배나 싼 가격에 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죠. 이 두 가지가 주는 교훈은 그런 거죠. 행운은 누구한테나 찾아오지만 그 행운을 잡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뿐이다 라는 거죠. 이 두 사람 모두 기회가 왔습니다. 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.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왔었는데 누구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누구는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말입니다.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책은 말합니다. 아카드는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기회를 잡으려는 10명을 가진 사람만이 여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네. 행운을 잡고 싶다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나. 현실에서도 이런
경우가 많죠. 그때 샀더라면, 그때 팔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. 근데 이 책에 부록을 쓰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누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탄을 하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고 말을 합니다. 지금 또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. 계속 뒤만 돌아보고 후회를 하다가 정작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. 누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거나 누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아서만 얻은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. 책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. 만약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졌다면 과연 이 사람은 행운 덕분에 감을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? 아니죠. 그 사람은 최소한 감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은 다 안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누워 있었죠. 그것도 노력이죠.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. 이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행운을 잡고 싶다면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.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면 최소한 복권을 사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행운이 찾아왔을 때에 대한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왕에게 창을 납품하러 갔다가 이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창이 훌륭하다면서 보너스를 줬다는 거죠. 갑자기 자신이 30년 일해야지 벌 만한 돈을 이 왕한테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장이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한 대금업자를 찾아갑니다. 아무래도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대금업자를 찾아간 거겠죠.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서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고민이다.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. 뭐가 고민이냐? 이렇게 물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. 이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죠. 이 대금업자가 이 대장장이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이 당나귀와 황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이 소가 당나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.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거운 물건을 등에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당나귀 너는 잠깐 주인을 태우고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그냥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니까 참 부럽다. 그리고 주인이 안 나갈 때는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니까 참 부럽다 라고 황소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. 당나귀한테. 그래서 당나귀가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황소를 위해서 조언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한번 논에 끌려가기 전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 들누워서 아픈 척을 한번 해보라고. 아픈 척을 하면 하루 정도는 쉬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. 당나귀가 황소한테.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소가 꾀병을 부리니까 소를 데리고 일을 하려 했던 노예가 주인한테 소가 아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은 오늘은 당나귀를 데리고 밭을 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당나귀는 소 대신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밤이 되자 이 소는 아주 좋아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당나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덕분에 오늘 하루 푹 쉬었다고. 당나귀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자네를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내가 대신 고생하는 것이었어. 이제부터는 꾀병을 부리지 말게. 농부가 노예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. 자네가 또 아프면 푸주간에 보내라고 하더라고.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. 자네는 불평불만이 많고 게으르니까 말이야. 당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때부터 이 둘은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대금업자가 이 대장장이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대장장이한테 해준 이유가 뭘까요? 대장장의 고민이 그거였죠.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다. 거절을 해야 할지 빌려줘야 할지. 이 대장장이의 여동생이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. 여동생이 그 돈을 다 빌려주면은 자신의 남편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오빠한테 여동생이 온 거죠. 이 대금업자가 해주고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.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는 말이죠.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 돕는 방식이 그 친구의 짐을 대신 드는 방식, 이 당나귀와 황소처럼 도와줬을 때 내가 짐을 짓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3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.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, 이 대장장이 말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?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, 한마디로.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.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좀 힘들다면서 도와달라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. 그럴 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조언의 결론입니다.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아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빌려주기 전에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죠.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. 책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.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한 상단을 이끄는 노인과 그 노인이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.